두 개의 질문을 저한테 주셨는데, 첫 번째가 이제 아이들 경제교육에 대한 얘기. 어떻게, 언제, 얼마나. 딱 가로 열고 금액 썼어요. 금액. 얼마나 줘야 되냐 이거죠. 시키는 게 좋은지 알려주세요. 어떤 집사님이 올리셨는데요. 경제교육 언제, 어떻게, 얼마나 시켜야 되느냐. 경제교육 하면 가장 많은 오해를 하시는 게 용돈교육 같아요. 그러니까 용돈 줘야 되는데 얼마 줘야지? 이거부터. 언제 줘야지? 어떻게 줘야지? 어떻게 감시하지? 이런 생각 가지고 용돈을 줘보면 대부분 다 실패를 하시더라고요. 용돈 줬더니 씀씀이만 늘어나더라. 씀씀이만. 그리고 맨날 짜증만 나는 거예요. 용돈 주면 뭔가 좀 거창하게 애가 바뀔 줄 알았는데 싸우는 일이 더 많아져요. 보면은 용돈 안 줬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용돈 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부모가 보면 왜 거기다 썼지 네가 돈을. 부모는 이거 한 6개월 1년 정도 주면은 정말 그거 가지고 뭐 기부도 하고 또 부모님 어버이날 뭐 선물도 좀 하나 사오고 막 이러면 용돈이 막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뭐 맨 장난감 사고 게임 사고 막 그러는 거예요.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애들 한 5살 때부터 제가 이제 경제교육을 시킨 것 같은데요. 사실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저는 느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용돈교육은 경제교육의 극히 일부입니다. 왜 아이들한테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? 이걸 느끼고 부차적인 테크닉적인 거는 나중에 유튜브나 제 책을 통해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돈 얘기하는 거 정말 꺼려하세요. 대부분 자녀들 이 교육 커리큘럼이 시험하고 거의 연결돼 있죠. 저희 애들 넷이거든요. 2남 2녀라서 제가 학교에 큰애가 딱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학부모의 활동을 했어요. 부모 활동을 하면서 애들하고 대화를 해서 학부모 이원 활동을 했습니다. 학교에서 뭐를 배우고 또 어떤 걸 내가 도와줘야 애들 성장에 도움이 될까 연구를 하면서 이제 봤어요. 그래서 운영위원장도 하고 이랬는데 선생님한테 제가 애들한테 경제교육을 조금 시키면 어떻겠습니까? 그렇게 제안한 이유가 학교 커리큘럼에 경제교육 저희가 없어요. 제가 교재를 다 훑어봐도 사회의 일부, 한 줄 정도 경제 얘기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더라고요. 초등학교 6학년 동안 우리가 배우는 경제교육이. 학교에 경제교육 거의 없는 거예요. 물론 중고등학교도 없습니다. 집에서 그럼 시키느냐? 집에서는 더 안 시켜요. 왜냐하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죠. 너 돈 걱정하지 마라.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. 공부만.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너 가르칠게.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너는 공부만 해. 이런 게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어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돈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. 모르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수영을 못해요. 물에 들어가는 걸 정말 겁냅니다. 물에 대해서 물속에서 저희가 생존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물에서 생존을 하려면, 안전하려면 수영을 잘 배우든지 아니면 두 번째 물에 안 가면 되는 거죠. 그렇죠? 물가를 안 가야 돼요. 제가 수영을 제가 어릴 때 못 배워가고 나는 물이 너무 무섭더라고요. 저는 항상 물가를 안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한 3번 됩니다. 제가 물가를 안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. 신혼여행 때. 신혼여행 때 뭐죠? 스노클링인가? 그거 다 죽을 뻔했어요. 제가 구명조끼의 불신을 그때부터 싹 떴던 것 같아요. 구명조끼가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. 신혼여행 갔다 와서 수영을 배웠는데 저희 수영 강사가 저희 선생님처럼 수영을 못하는 분 처음 봤대요. 그래서 그냥 물가를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지금까지 수영을 못 배웠는데 물가를 안 가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잘 안 됩니다. 그죠? 내가 수영을 배우는 이유는 수영선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대부분은 나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. 물가로부터 나의 안전, 내 목숨을 지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. 건강을 위해서도 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거거든요. 돈에 대해서 우리가 왜 공부를 할까?
아까 수영 배우는 이가 수영선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돈을 배우는 건 워러버핏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. 최소한 내가 돈으로부터는 안전해야겠다. 돈으로부터 내가 생명이 위태롭진 않아야겠다.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 그런 공부를 좀 했으면 저는 돈이 필요하다고 봐요. 뭐 돈이 뭐 사람을 죽입니까?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. 근데 제 직업이 회계사잖아요. 제가 회계사 20년 정도 했어요. 제 고객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.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오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오는데 그 사람들이 돈 문제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할까요? 아니면 평강이 많을까요? 걱정이 대부분입니다. 돈이 없는 사람은 약간 불편한 것 뿐이지 그거 가지고 막 목숨 위태로울 만큼 그런 위기는 별로 없어요.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가족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소송 걸고 그 다음에 망해도요 크게 망해요. 돈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목숨 위태로울 만큼 더 어려운 일이 별로 없습니다. 그런데 사업을 크게 한 사람 있죠. 이런 사람은 딱 부도 맞잖아요. 자기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정도 부도 맞아버려요. 몇십억 몇백억을 부도 맞으면 자기가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살하고 그러는 겁니다. 돈이란 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특히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. 돈을 공부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수영을 배우는 이유처럼 수영선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최소한 이 만문주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나를 최소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인 거죠. 가깝게만 봐도요, 여러분들 대통령 뽑으시고 국회의원 뽑으시고 선거하십니다. 그럴 때 공약들을 많이 내는데 대부분이 공약이에요. 그 경제 공약을 이해하고 투표를 하시는 경우 있으세요? 별로 없어요. 공약 잘 안 봅니다. 공약을 봐도 이해도 잘 못하죠. 실업률이라든지 뭐 복지라든지 이런 거 막 공약 내는데 그게 경제 개념이 없으면 그냥 나한테 이로운 것만 딱 잡아요. 그런데 나중에 그 공약이 실행이 안 돼서 자기 세금 맨날 뜯어내고 세무조사 나오고 국가 재정이 파탄나고 이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.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죠. 이런 것들이 최소한 경제라는 방향에서 나를 지키는 도구가 돼요. 단순히 내가 돈 벌고 내 집에서 돈을 쓰고 이런 문제를 전하세요. 우리 나라, 우리 지역의 경제를 지키는 게 내 투표권 한 장에 달려있다는 겁니다. 요즘도 뭐 일본의 그 물건에 대한 불매운동 때문에 막 언론에서 이슈가 되는데 경제 개념을 잘 모르면 그냥 인터넷 언론이나 뉴스에 이렇게 우리가 매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저게 정답인 줄 알고. 그럴 때 경제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. 앞으로 우리 애들이 자녀 교육, 애들이 크면 다 경제활동합니다. 첫 번째, 애들한테 바로 닥치는 경제 활동은 뭐냐면 진로예요. 직장을 잡는 거 경제활동의 시작이죠. 아르바이트 하나 하는 거 경제활동의 시작입니다. 그렇죠?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경제활동을 안 한다?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. 더 어린 아이들 돈을 쓰죠. 마트에 가서 또 문구점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. 이런 것도 다 경제활동이에요. 소비라는 경제활동이에요. 벌써 초등학생만 돼도 경제활동을 시작하거든요. 어떤 슈퍼마켓 하시는 사장님이 이 슈퍼마켓 쓰레기통을 보면 동전이 그렇게 많대요. 동전이. 왜 동전이 많은지 아세요? 애들이 1,000원, 2,000원 부모한테 용돈을 타가지고 가서 과자 하나 사고 장난감 하나 사고 동전을 거슬러 받으면 그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.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나는 이 장난감 안에 들어있는 딱지가 더 중요한 거야. 동전은 내가 돈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보지 않아서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거죠. 보통 아이들이 은행에 가면 부모가 돈이 없다고 그러면 은행에 가면 돈 주잖아. 이런 얘기 하는 경우를 봤을 겁니다. 조금 학교에 들어가기 전 애들. 이런 애들 얼마나 경제관념이 없겠어요. 은행이라는 곳은 내가 맡겨놓은 돈을 주는 곳인데 아이들 사고는 그냥 은행에 가면 돈을 주는 줄 알아요. 이런 애들이 만약에 경제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컸다. 그러면 세상의 부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? 우리나라 청년들, 어린이들 다 갖는 사고죠. 이건희나 이재용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?
존경하는 마음을 가질까요? 아니면은 쟤네들은 부모 잘 만나서, 쟤네들은 뭔가 부정부패 해가지고 이런 생각 가질까? 대부분 다 후자예요. 부자들 존경하지 않습니다. 물론 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도덕적인 문제인데, 우리나라 기본적인 선입견이 부자들 다 욕해요. 대기업들 욕하고. 그러면서 자기는 삼성 들어가고 싶어요. 삼성을 그렇게 욕하면서 삼성 들어가고 싶어요. 정말 이율배반적이죠. 얼마나 경제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으면, 받을 기회가 없었으면 그랬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애들한테 줘야 될 경제교육,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용돈을 어떻게 하고 이런 개념보다는요, 우리 성경에도 그런 얘기하죠. 성경에는 노동의 수고, 창세기에 보면 노동의 수고에 대한 얘기 나와요. 죄가 들어오기 전과 죄가 들어오는 후에 바뀐 게 그거예요.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그냥 주시던 걸 은혜에서 뭘로 바뀌냐면 이제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아라, 수고를 받아라, 이렇게 바뀌었거든요. 저는 그 땀의 힘을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. 어린아이들한테, 자녀들한테 세상이란 것은, 돈이란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거예요. 노력한 것보다 많이 받아도 문제고요, 노력한 것보다 적게 받아도 문제입니다. 꼭 문제가 터지고 하나님 그 문제를 만드시더라고요. 그래서 사기나 누군가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,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세요. 그래서 남을 속여서 또 남의 거짓말에서 벌어들인 돈은 꼭 하나님 쳐서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. 이 노동의 수고를 갖게 하는, 그러한 가르치는 그러한 경제교육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. 언제부터 할 거냐? 빠를수록 좋죠. 우리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3살 때부터 가르친다고 그래요. 그래서 13살 때 성인식이 되는데, 성인식 때 토라를 외우게 한대요. 토라를. 그리고 성인이 되면 우리나라로 한 2억 정도를 준다고 그래요. 출발을 그렇게 시키는 거죠. 우리나라 애들한테 성인식 때 2억을 주면 우리나라 애들은 뭐부터 할까요? 아마 차부터 사지 않을까요? 여행 가요? 큰일 나는 거죠. 그릇이 안 되는데 돈을 맡기면 걔를 망치는 거예요. 유대인들은 어떻게 2억이란 거금을 줄 수 있을까요? 벌써 교육을 시킨 거예요. 3살 때부터. 언제부터 교육시키면 좋을까요? 저는 빠를수록 좋다고 봐요. 빠를수록. 자꾸 경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경제와 관련된 어떤 걸 보여주고. 저희 애들 보면 막 돈 애들 많이 가르치진 않는데, 애들이 가서 마트에 가서 떼를 쓴다든지 또 부당한 어떤 불합리한 어떤 돈을 이렇게 요구한다, 이런 경우 제가 거의 못 봤어요. 아이들 금융교육,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